22대 총선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일단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MBN 여론조사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희가 수도권 지역부터 한번 짚어봤는데 수도권 지역 이 5곳에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쭉 이렇게 보면요. 5곳 모두에서 정치 이념은 중도 성향이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작게는 9%포인트에서 많게는 22%포인트까지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 가운데 30%가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을 뽑겠다는 비중인 25%보다 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 수도권 판세는 중도층 민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치적 성향이 보수다, 진보다 아니면 중도다라고 하는 답변 각각 30%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통상 선거날이 다가올수록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면서 중도층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데요. 민주당은 물가 등 민생 문제에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중도층 표심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 등 악재가 해소됐다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도층 표심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말 한마디에도 이 표심이 바뀔 수 있다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야 지도부는 후보들에게 연일, 말조심, 입조심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들의 과반 낙관론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주요 후보들은 200석 확보를 거론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예측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에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자칫 역풍이 불 수 있어서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당 차원의 목표 의석수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장성민 경기 안산갑 후보가 여당의 목표 의석수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됐을 경우는 150석에서 160석이 가능할 것이다. 네, 이 발언 직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근거 없는 전망을 삼가라고 내부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서울 강북을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정봉주 후보가 낙마를 했고 조수진 후보도 이제 낙마를 했어요. 네. 이 지역이 도대체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현재로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천을 안 하는 것 아니냐, 무공천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이 서울 강북 을 지역이 민주당 텃밭인만큼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조 후보와 전략 경선을 치른 박용진 의원이 생환할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입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차점자를 승계했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이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6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략공천은 보통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고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받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상 이런 절차를 밟긴 어렵기도 하고요. 또 지난 19일 지도부 회의에서 후보자 의결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결정대로 후보자가 빠르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거론되어 온 원외 친명 인사가 전략 공천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